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보실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작가 아르투어 슈니슬러,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단편, 이 무슨 멜로디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슈니슬러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 사랑과 죽음,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을 예리하게 들여다본 작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몇 작품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나른한 여름날 시골집 창가에 앉아있는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년 앞에는 오선지가 한 장 놓여있죠. 하지만 소년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오선지 위에 음표를 하나씩 그려 넣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놀라운 멜로디, 아르투어 슈니슬러. 동화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어떤 소년 하나가 시골집 창가에 앉아서 눈 아래 넓게 펼쳐진 숲을 이따금씩 내려다보았다. 숲은 그 시골집과 경계를 이루며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숲 어느 곳에서도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졸음이 밀려오는 여름날 오후였고 뜨겁고 검푸른 공기가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소녀는 창문턱에 악보 용지를 올려놓고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악상을 무턱대로 적어나갔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악상들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의 손만큼은 아주 기계적인 동작으로 갖가지의 멜로디를 적어나갔다. 일종의 어린애 같은 흥분에 빠진 채 박자, 올림표 등을 마지막 줄까지 채워 넣었다. 그런 후에 고개를 들고 자신이 해놓은 장난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소녀는 눈앞에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것에 아무런 예감도 갖지 못했다.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서 연필을 내려놓고 앞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뜬 채 꿈을 꾸었다. 아주 부드러운, 정말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창밖으로 악보를 날려보냈지만 소녀는 아무 미련 없이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처음에는 악보가 나뭇가지에 걸리더니 미끄러지듯 천천히 숲속의 좁은 샛길, 길 가장자리 위에 떨어졌다. 소녀는 이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피아노에 앉아 음계 연습을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젊은이가 숲속에 나타났다. 그는 숲속의 샛길을 가로질러서 큰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겉모습만 얼핏 보아도 그는 분명히 예술가 지망생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술 애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무슨 노래인지를 흥얼거리며 길을 걷다가 문득 길가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 시선이 닿았다. 바람에 날려갔었던 그 종이는 악보가 적혀 있는 면이 젊은이 쪽을 향해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서 종이를 잽싸게 집어들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이쿠, 이것 좀 봐라. 그는 익사를 부렸다.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숲속에서도 내가 유일무이한 작곡가는 아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렸다. 어디 보자. 이것은 정말 휘갈겨 쓴 악보로군. 알 수 없는 친구 하나가 여기 이 나무 그늘에 앉아 끄적거려 놓았음이 분명해.
어느새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습작 악보에서 멜로디를 천천히 읽어가며 한 구절 한 구절씩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쁘지 않은데? 제법이야.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군. 이 악보에는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어. 이런 것을 팽개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머릿속은 아직도 다른 멜로디로 가득 차 있을 거야. 만일 나에게 이런 멜로디가 떠올랐다면 결코 숲속에다 버려두진 않겠어.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겠어.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전체 멜로디를 연결하여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소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종이에 끄적거려 놓았던 그 멜로디였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어, 감동적이야. 매우 감동적이야. 아가씨들의 마음을, 아니, 바로 내 애인 안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애인인 안나에게로 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아주 매혹적이고 상냥하기 짝이 없는 소녀였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과부가 된 그녀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여쁜 딸은 유일한 기쁨이자 축복이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눈부신 순결 그 자체였고 젊은 예술가인 이 남자는 불같이 뜨거운 정열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순진무구한 어린 소녀는 그 남자의 정열 깊숙한 곳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눈을 뜨지 못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찾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혼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친척 집에 가 있었던 것이다. 작곡가 청년은 그녀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피아노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즉흥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우아하고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며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몇 가지 음계와 화음이 연주되자 그녀의 얼굴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긴장이 고조되어 더욱더 주의 깊게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창백한 두 뺨 위에 붉은 빛이 가볍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롱초롱하고 진지했던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이상 야릇하게 촉촉한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격정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그녀의 얼굴 표정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녀는 온몸을 사로잡는 감동,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없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이 무슨 멜로디인가? 그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젊은 예술가는 이 멜로디를 계속 변주해 나갔다. 숲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우연이 그에게 가져다 준 테마. 바로 그 테마를 끊임없이 뛰어 넘어가며 변주에 변주를 이어나갔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으로부터 장중한 변주 음향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모든 변주 음향에는 수수께끼같이 신비한 바로 그 멜로디가 배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간결해져서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았다. 그 어느 때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이 무슨 멜로디인가? 천재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내었을까? 이처럼 짧고 단순한 모티브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요. 듣는 사람을 극도의 황홀경 그 자체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을 잊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분명 천재의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무슨 멜로디인가? 이제 젊은 예술가는 마지막으로 건반을 힘차게 때리면서 변주를 마감했다.
마지막 음향과 더불어서 멜로디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여운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가늘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공기 중에서 감미로운 그 멜로디를 들이마시고 아예 도취되어 사라져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직도 넋을 잃고 천상의 꿈속에 빠져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물론 몇 초 동안 그랬다. 그녀의 반짝이는 커다란 눈이 잠시도 그에게서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감격이 드러나 있었다. 그가 막 입을 벌려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는 벌써 그의 발밑에 쓰러지듯 몸을 던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남자의 두 손을 잡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그러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그를 포옹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열정은 다소 지나쳐 거칠게까지 하였다. 그녀에게서 이런 행동이 다 나오다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감미로운 그녀의 호흡이 그의 얼굴에 쏟아져 들어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무슨 멜로디인가? 그러나 이 멜로디는 한 쌍의 연인들에게는 끝없는 환희의 서곡이었다. 오, 그렇다고 자신이 이 여자와 당장 결혼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시시껄렁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을 내어버린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는 한동안 그녀에게 충실하였다. 몇 달 동안은 그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한 편의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여 일약 유명해졌다. 정말이지 이것은 마치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예술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 멜로디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티브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연주는 그저 재능이 넘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곡의 멜로디에 포함되어 있는 영감,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로 천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음악계 전체는 온통 이 피아노 곡으로 넘쳐 흘렀고 특히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작곡해 내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로지 사랑 그 자체가 이런 멜로디를 창조해 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정말이었다. 이런 멜로디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테마가 아니었다. 특히 여성들에겐 그랬다. 그러나 불쌍한 안나.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여자였다. 이 작곡가가 다음에 발표하게 될 위대한 작품에 대해서 청중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이처럼 터질 것 같은 긴장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건은 정말 드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음 곡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젊은이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창작자로서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칭송을 듣게 되었고 적지 않은 모임에서 하늘처럼 떠받들어졌으며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들의 품속에서 곧 안나를 잊게 되었다. 그런 여자들은 예술가라는 명성을 가진 남자 앞에서는 돈을 정말 물쓰듯 했다. 제공받은 향락에 대해서 보답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다. 그의 피아노 곡은 널리 보급되었다.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도 나왔다. 그 모티브는 전 세계의 모든 음악홀을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무대에 올려졌다. 그러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그가 무슨 곡이든 다시 쓰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실망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절묘한 그 멜로디의 모티브만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작곡가의 이름은 점차로 잊혔다. 1년쯤 지난 후에 이 도시에서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돌아 다녔다. 바로 얼마 전에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받았던 그 작곡가가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아 자살하였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젊은 그 예술가는 정말 죽은 것이다. 그가 왜 권총 자살을 하였는가? 그 남자 옆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위대한 것도 함께 사라져 버렸는지 그 누가 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작곡가의 자살 사건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였다. 어두움이 밀려드는 시간이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 나오진 않았을까? 갑작스런 명성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사실 자신의 독자적인 힘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기한 우연의 덕택, 바로 그 악보를 숲속에서 잃어버린 어떤 몽상가의 행복에 겨운 생각의 덕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혹시 회한 아니면 병적인 허영심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그 멜로디를 창작해낸 자에 대한 시기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간에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였고 그에 대한 기억은 그를 추앙하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로 그 소녀는 바로 이 멜로디를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긴 해도 실제로 창작해 내었던 바로 그 소녀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마치 인간의 역사와도 같았다. 쓴 웃음이 나오게 만들면서도 어두침침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경악스러운 인간의 역사. 바로 그 소녀는 그 유명한 피아노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했기에 자신의 피아노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소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불가사의한 멜로디에 신경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 테마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심정이 되었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그 멜로디에서 터져나왔다.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존재하는 환상적인 장엄함. 이에 대한 예감이 소년에게서 밀려들어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 이를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는 거의 표현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엄함. 그의 몸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 고대 그리스의 무한 천공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이었다. 이 무슨 멜로디인가? 어떠셨나요? 음,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참 묘한 질문 하나가 남죠. 과연 누가 이 멜로디의 진짜 주인이었을까요? 처음 멜로디를 만들어낸 것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그것은 작곡이 아니었죠. 그저 심심해서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려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숨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젊은 음악가는 달랐죠. 그는 그 종이에서 음악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알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을 천재로 만들어진 최초의 멜로디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의 천재적인 멜로디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지 않았죠. 결국 한 장의 종이가 가져다 준 명성과 찬사는 오히려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하지만 작가 슈니슬러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로잡은 그 유명한 멜로디가 돌고 돌아 마침내 처음 그것을 만들어냈던 소년에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년은 그 음악을 알아보지 못하죠.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은 제대로 연주하지도 못해 음악 선생님이 대신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멜로디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감탄합니다. 정말 멋진 멜로디구나. 참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은 멜로디를 만들어냈지만 그 가치를 몰랐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지만 멜로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예술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천재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창조하는 능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우연히 만들어진 아름다움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가능성을 완성해 세상에 내놓았다면 그 사람은 창작자일까 아니면 단지 발견자일까요? 어쩌면 작가 슈니슬러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는 천재와 창조라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소녀는 자신에게서 태어난 멜로디를 듣고도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온 아름다움을 정작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멜로디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우연히 음표를 만들어낸 소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음표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발견하고 작품으로 완성한 젊은 음악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